지금 뭐 앞에 우리 북한 인권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이사장님께서 이 국회가 계속 바뀌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자 22대 국회 출범하면서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또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해 주시고, 제가 원내 대표를 할 때 다시 인권재단 문제 이슈를 다시 중심으로 끌고자 이렇게 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재개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역시 법원에 문제 제기하시고 1차 성소를 하셨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이 9년 전에 통과가 됐고, 당연히 국회에서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사 추천을 2명을 하고 국회 10명이 추천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5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야당도 빨리 5명 추천해서 재단 출범시키자 이렇게 촉구를 계속 했지만은 저희들 명단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야당에서는 한 명도 추천 안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할 때마다 촉구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꿈쩍을 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한쪽에 하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 그 법 내용을 바꿔서 국회에서 추천은 하되 1개월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촉구를 하고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또 1개월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정부에서 이사 임명을 하도록, 통일부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만들어서 지난 11월에 국민의힘 당론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강제로 이사 지명을 하고 그래서 재단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했는데, 역시 아직은 저희들 의석수가 부족해서 민주당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힘을 모아서 먼저 우선 국회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을 빨리 민주당이 추천토록 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은 빨리 법제화시켜서 강제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빨리 마무리하자.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이다 했는데 정말 빨리 인권 이 재단 이사를 임명을 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북한 인권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더 많이 투쟁하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어요. 저 헌정회장은 당적을 갖기 못, 국회의장하고 헌정회장, 저 현직 총수, 현직 국회의원의 총수, 전직 국회의원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 당적을 못 가져서. 그러나 민주당 좀 정신 차리고 인권법 좀 잘해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83개 국가의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234개 국가입니다.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10지서부터 13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몇 지쯤 되는지 아십니까? 184위예요. 그리고 인권지수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37개 중에서 거의 꼬발이기 때문에 37째나 8째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아마 232째쯤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인권 실태가 참 대단하다. 지금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갔고 공개 처형 인권 보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문이 많이 늘어나고 또 소외계층을 동원해서 강제 동원이 또 강제 처형이 굉장히 또 많아지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이 인권에 관한 3대 악법을 마련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거 2020년대에 나왔고 그다음에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것이 2021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요새는 조선말 남조선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게 2023년에 나왔어요. 이 세 개 악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겠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인권 보장 2023년, 2024년 북한 인권에 관한 통일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곳곳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검열합니다. 집에까지 찾아가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검열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표현은 남조선에서 쓰는 말 무슨 젊은이들 간에 남편 보고 오빠, 쌤 이런 거 못 씁니다. 쓰는 거 잡혀가요. 거기다 결혼식장에서 남자가 신랑이 아내 업어주면 그 남조선 풍속이라고 그것도 또 잡아간답니다. 그리고 흰 드레스 입는 거, 선글라스 끼는 거 이것도 다 남조선 풍속이라고 그래서 또 잡아가고 있어요. 이런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인권 탄압 이유는 첫째는 체제 유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죠. 결국 이게 마지막 동네 온 거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만날 마지막 동네라고 저기 우리 이선배하고 저하고 연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동네라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70년 80년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리고 남조선으로 흡수 통일을 두려워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70년대까지 1969년까지 북한이 GDP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대강 그 정도까지는 통일하자 그러면 북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주로 의미해서 우리도 통일하자면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통일하자 하면 남조선으로의 흡수 통일. 우리가 경제력만 해도 우리가 퍼캐피타 GDP가 36,200불, 저쪽이 2,000불이 지금 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8배다 인구가 2배니까 우리가 적어도 40배 정도의 경제력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감이 더욱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북한의 인권을 더 관심 갖게 된 것은 동일민족으로서 그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줘야 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저도 피안도 출신입니다. 저도 3살 때 46년도에 넘어왔습니다만은 그 후에 한 대번 가봤는데 이거 참 여기서 좀 어설프게 그런 친구들은 좀 데리고 북한 좀 내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부 갖고 우리 동일민족, 단일민족의 그 어려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1년간 한결같이 화요 집회를 열어주신 사단 법인 북한 인권의 김태훈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화요 집회에 참석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기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참석자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개념조차 알지 못한 채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전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반인권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관심과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하는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 인권 정진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환기와 북한 주민의 실효적인 인권 정진을 위해 우리에게는 아직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 정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인권 정진을 위한 모든 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